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도요, 30번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을 풀어봤었을 텐데 30번 같은 문제, 고1 과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30번 문제는 여러 가지 패턴의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30번이라는 그 숫자와 버금가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집합 x가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네, 그러면은 원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가나다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가는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fx가 fx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나 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작을 때 fx가 x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x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 조건 보면은 F6이 F5 더하기 6이 된다. 네, 아주 네, 어렵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충분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뭐 고1 학생들이든 고2 학생들이든 아니면 뭐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든 이제 여부와 관계없이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충분히 화면을 스탑을 해놓고요. 충분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스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 30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조건을 보면요.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fx가 fx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9부터 하나씩 대입해 주게 된다면요. f9가 f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8을 대입해 준다면은 f8이 f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8, 9부터 1까지 전부 다 대입을 하게 된다면요. 가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F1부터 F10까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크거나 같다라는 식의 연속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나 조건을 보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x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F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F5까지는 전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6과 10부터까지의 함수값은요. F6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F10이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자, 다조건을 보니까요. F6과 F5가 지금 요런 등식을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케이스를 결국에는 다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다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스트럭처를 크게 나눠 놓고 가나 조건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따져주면 될 것 같은데요. F6이 F5 더하기 6과 같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F6은 6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니까 F6이 일단은 6이 되는 경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자, 예를 볼게요. 자, 얘를요, 선생님이 이걸 좀 밑으로 내릴게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F6이 6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F5가 그땐 0이 되거든요. 근데 F5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의역이
지금 x가 10 이하의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f5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f5는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f6이 6이 되는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고요. f6이 7이 된다면은 f5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f6이 8이 된다면은 f5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6이 9가 된다면은 f5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거고요. f6이 10이 된다면은 f5는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은 풀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풀어보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럼 이제 F6이 7이 되고요. F5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나 조건이 나와 있죠. 나 조건. 나 조건을 보면요. F5가 1이 돼버리면요. 여러분들, F5가 1이 되면은, F5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F5가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1이 돼버리면은 F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F1은 무조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2, 3, 4도 자동으로 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5가 1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 경우만 나올 거고요. F6이 이제 7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6이 7이 된다라고 해서 F6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식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10부터 거꾸로 타고 내려오면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F10은 1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요. F10은 무조건 10밖에 안 될 거고요. 자, 여기도 하나 체크해두죠. F1은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쵸? 그럼 F10이 10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자,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면요. 6부터 10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요. 우리가 이걸 파악을 했잖아요. 증가 형태입니다. 같아도 되고요. 그러면 F9가 9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F9가 9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F9가 8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F9는요. 무조건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F9가 8이 되는 경우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9는요, 10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F8도 마찬가지겠죠. F8도요,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F9가 10이라면은 결국에는 19, 8 3개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F9가 9가 되는 경우에는요, F8이 9와 8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럼 F7은요,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10을 기준으로 해서 7과 10 사이에서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거고요. 얘는 7부터 9까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쵸? 8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7부터 8까지 2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8이 9가 되면은 얘는 9, 8, 7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고 8이 되는 경우에는 8과 7이 있을 테니까 2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합쳐주게 되면은 F6이 7이 되고 F5가 1이 되면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14가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제 하나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죠. 이번에는요, F6이 8이 되고 F5가 2가 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케이스 1과는 다르게 F5가 2가 되기 때문에 F1이 1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또 여기서 경우의 수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경우를 나누고 적절한 수형들을 그려서 푸는 게 고1 아이들 수준에서는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풀이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F10이 10이 되고요. F9가 10이 되고요. F8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요. F6이 8이 된다라고 했을 때 F7은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경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F6이 8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7이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동시에
8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증가함수 조건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가조건에서 해석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 F7은요, 우리가 8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 9, 8, 세 가지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F8이 9가 되는 경우에는 9와 8,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F8이 8이 되는 경우에는 F7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F9가 9가 된다면요, F8도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9나 8까지만 딱 되겠네요. 그럼 F8이 9가 나온다면요, F7이 될 수 있는 거는 9랑 8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8이 8이 되는 경우에는 8밖에 안 나오겠네요. 7은 선택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F10, F9, F8, F7을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립하는 거를 찾게 된다면요, 9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반대로요, 이번에는 F1부터 F5까지는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거꾸로 갔었죠. 순차적으로 증가함수니까요. 근데 F1은 우리가 F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F1은 1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올려가면서 얘도 따져보는 거예요. F1이 1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요, F2가 될 수 있는 건요, F2가 무슨 조건에 만족해야 되죠? F2는 우리가 F2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과 2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F3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1, 2, 3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F5가 2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F3과 F4는요, 2를 넘지는 못해요. 2보다는 무조건 다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F3은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지라도 1과 2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러분들. 그럼 F4가 될 수 있는 건요, F4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5보다도 작아야 되기 때문에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과 2 두 가지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서는요. F3이 2가 되면은 F5가 2기 때문에 F4는 자동으로 2 하나밖에 안 돼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걸 거고요. 2밖에 안 되겠죠. 그쵸? 이번엔요, F2가 2가 된다라고 가정해보죠. F5가 2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에 있는 F3, F4는요, 자동으로 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2랑 2 사이에 있으니까 F3이랑 F4도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될 텐데 결국에는 이 경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네요. 자, 케이스 1부터 케이스 2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엔요, 케이스 세 번째를 보도록 하죠. F6이 9가 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럼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F10이 10이 되고요. F9가 10이 되는 경우와 F9가 9가 되는 경우 있겠죠. 근데 F6이 9야, 얘들아. F6이 9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들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립을 할 텐데 전부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9보다는 전부 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F9랑 F8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값은 기껏 해봐야 9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F10부터 F8까지 10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F7은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냐면은 결국엔요, 9랑 10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F8이 이제 9로 작아지게 되면은 F7도 9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나오는 거겠네요. F9가 9가 되면은 F7도 한 가지밖에 안 되겠네요. 얘네 다 9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9, 9, 9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될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요, F1이 각각 F4까지 이렇게 성립을 할 텐데요. 얘가 F5가 3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으니까 3보다는 전부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F1은 무조건 우리가 1이 돼야만 하죠. 그래서 F1이 1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F2가 1이고
F3이 1부터 3까지 일단 선택한다라는 가정하에 F4도 마찬가지로 1부터 3까지 세 가지 경우 선택할 수 있겠죠. F3이 이제 2가 되면은 얘는 2랑 3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F3이 3이 되면요. F4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F2가 2가 된다면요. F3이 이제 몇 가지, F3도 2가 되는 경우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F3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그쵸? F4는 마찬가지로 2랑 3 두 가지밖에 안 될 거고요. 이제 F3이 3이 되면은 얘네가 전부 3,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1, 2, 3, 3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네를 다 동시에 처리해야 되니까 케이스 3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9가지가 돼서 36가지가 되겠네요. 자, 대망의 케이스 네 번째입니다. 얘는 이제 쉬워요. F6이 1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얘를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럼 F6이 10이기 때문에 F10도 지금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쵸? 얘네는 그냥 F6부터 F10까지 10, 10, 10 나올 수 있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F5가 4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준다면요. 아, 어렵죠, 여러분들. 아, 예, 지루한 거 알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F5가 4라고 나와 있고요. F1이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F1이 1이 되니까 F2는요, 1과 2 중에서 일단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F3도 1, 2, 3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F4는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1, 2, 3, 4. F4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올 수 있겠죠. F3이 2가 된다면은 2, 3, 4. 세 가지가 되겠죠. F3이 3이 되면은 3, 4. 두 가지가 되겠죠. 그쵸? F2가 2가 된다면요. F3도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와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F3이 2가 된다면은 얘는 2, 3, 2, 3, 4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F3이 이제 3이 된다면은 F4도요. 3, 4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다 합쳐주게 되면은 몇 가지가 되냐면요. 몇 가지 됩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어차피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다 합친 가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1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여기엔 이거를 다 합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 더하기 36 더하기 36 더하기 14가지를 다 더해주니까 100가지가 답이 되고요. 우리는 대망의 30번 답을 100이라고 체크해주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고1 학생들 어떻습니까? 수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엄청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보니 선생님도 지금 수능 문제 보자마자 확률과 통계부터 먼저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1 학생들이 시험 범위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항들만 선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뭐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고3 학생들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푼 풀이가, 물론 제가 푼 접근법이랑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저는요, 요 강의의 주요 타겟팅을 어디에 두고 강의를 했냐면요. 고1 학생들 기준으로 타겟팅을 해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풀이 과정은 이제 고3 아이들이 푸는 과정과는 약간 좀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요. 뭐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고1 학생들도 그렇고요. 30번까지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능 치른 학생들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고1 학생들은 저와 남은 기간 동안 기말고사 대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